아리아리 스리스리 라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경매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건을 볼 건데, 첫 번째는 보람동에 있는 호려울마을 1단지 대박 노블랜드예요. 대박 노블랜드 아파트를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요 용포리에 있는 겁니다. 금난 두진 리버빌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방곡동의 수르베마을 6단지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샵 예미지죠, 이거는. 자, 이렇게 물건을 하나씩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물건입니다. 보람동 호려울마을 1단지 101동 13층 물건이에요. 101동이면 호려울마을 1단지와 4단지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처음 분양할 당시에 이 5구 타입은 요 101동하고 요 라인에 있는 것들, 바로 호려울마을 4단지가 붙어있는 요 라인에 있는 것들이 가격이 좀 비쌌습니다. 공원이 있거든요. 요 산책로. 그래서 요 공원이 낀 동, 요것이 가격이 최고 좋았다. 그리고 이제 앞에가 탁 트인 거 있죠. 이렇게 여기가 지금 외곽도로잖아요. 밑에가 순환도로 위로 보이는 것들이 그래도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 가격이 6억 2,100만 원이에요. 한번 유찰됐습니다. 유찰됐다가 변경이 됐어요. 최저 가격이 4억 3,470만 원이었죠. 그때가 이게 30% 저감된 거였는데 변경됐다가 다시 나와서 유찰이 됐어요. 지금 같으면 낙찰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요 22년 11월 달에는 이제 계속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4억 3,470만 원 요 가격에는 뭐 거의 입찰이 안 됐죠. 말하자면. 왜냐면 4억이 거래된 것도 있었어요. 그 당시. 그렇기 때문에 요 가격은 사지도 않는다. 그래서 한번 유찰돼가지고 최저 가격이 지금 3억 429만 원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대박 노블랜드가 이 평면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제 볼 때는 굉장히 선호하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넓다라고 하죠. 평면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2개가 그때 당시에 서비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어컨도 있지요. 평면도 잘 되어 있죠. 또 대단지죠. 그리고 생활권도 조금 이제 상업지역하고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초등학교도 여기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도 않고 선호하는 단지이기는 합니다. 59 타입이고요. 입찰 보증금은 요거의 10%죠. 3,042만 9천 원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매 사건이 이렇게 2건이에요. 2건이 중복 경매 사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요거 최선순위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요것이 말소 기준 권리고요. 요 배당 요구 종길 2022년 6월 16일까지였어요.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말소 기준 권리, 배당 요구 종길이 언제인지 요거는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현재 임차인 현황이 나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현황 조사는 이제 그 집행관이 나가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했을 때 당시에 임차인이 2020년 1월 10일 전입되어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집에 없어가지고 요거 하나만 딸랑 나왔다고 봐요. 만약에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면 여기 확정일자라든지 요런 것들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권리신고인데, 이 권리신고는 임차인 분께서 이제 권리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계약서를 제출했겠죠. 계약서 제출해보니까 보증금은 1억 8천이 있대요. 그리고 2020년 1월 10일 날 전입한 게 맞고요. 확정일자는 2019년 12월 30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확정일자를 미리 받는 이유는 요 보증금이 어떤 거예요? 대출받았겠죠. 전세보증금. 대출받았을 확률이 좀 있고요. 2019년 12월 30일이니까 이분의 대항력은 요 1월 10일 이후 0시죠. 그러니까 1월 11일 0시로 대항력이 발생하고요. 이 대항력이 있어야만 우선 변제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변제적인 권리도 1월 11일, 그러니까 2020년 1월 11일 요 0시 기준으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가 2020년 8월 10일이에요. 그러면 이분의 우선 변제 권리가 2020년 1월 11일이죠. 어떤 게 빨라요? 이게 빠르죠?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1억 8천만 원을 다 배당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인수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 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이분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해요. 만약에 이분이 요 6월 16일보다 늦게 했다면, 하루라도 늦게 했다면 배당에서 배제가 되고 한 푼도 받지를 못해요. 그 받지 못하는 금액은 바로 매수인이 인수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배당 요구를
전액으로 안 했다. 그렇게 되면 요 1억 8천에 대한 것도 매수인이 인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비고란에 보니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대요. 1억 8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입이라고 여기 확정일자 날짜를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다면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친절하게 표시해놨습니다. 현황 조사서를 볼게요. 여기 대법원 사이트에 가시면 나오는데 현황 조사서를 보니까 사건번호 나오죠. 그리고 언제 조사했는지 나와요. 22년이네요. 22년 3월 22일 날 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날 기준으로 뭐 감정평가고 뭐고 다 했겠죠. 그래서 이날 기준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백일동 13층 호리홀마을 1단지다. 그리고 폐문으로 해당 관청 전입세대 확인했대요. 그러니까 폐문이라는 거는 그날 갔더니 임차인이 없었던 거예요. 점유 및 임대차 관계는 미상이라는 건 그날 못 만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입세 열람을 했더니 2020년 1월 10일 날 전입세 열람에 이분이 나오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입일자 2020년 1월 10일, 그리고 확정일자 이런 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되고요. 차임이 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주민센터에서 이 확정일자가 아마 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기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이버 광고를 봤더니 호리홀마을 1단지 대박 노블랜드 단지를 먼저 볼게요. 단지가 1200세대네요. 총 12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고 높은 층은 29층, 최저층은 1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 대수가 좀 작아요. 1.33 대 1이라 저녁에 좀 늦게 들어가면 주차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타입을 보니까 59 타입 A, B가 있고요. 84도 A, B로 되어 있어요. 주로 59 타입이 많이 있습니다. A 타입은 4베이 구조고요. B 타입은 2베이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를 봤더니 한 2억 정도 전세가 나가고 있고, 매매는 이제 5억도 나오고 뭐 4억 7천도 나오고 한다네요. 그러면 이 정도 금액에서 매매가 된다라고 보면 5억, 4억 7천, 뭐 한 4억 정도 초반에는 거래가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평면도예요. 침실, 여기 지금 현관이죠. 현관 들어가면서 팬트리 공간이 있고, 또 여기 수납 공간이 있죠. 팬트리 공간. 여기 이제 신발장 팬트리 공간일 거고요. 이게 신발장이네요. 말하자면 여기가 없으니까 신발장을 이런 식으로 팬트리 공간 형식으로 만들어 놨고, 거실 쪽에 또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침실. 여기가 들어오면서 이 신발장이 이쪽이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여기가 넓게 되어 있는 거고, 또 팬트리 공간도 좁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침실 2개가 있는데, 침실 아이들 방 쪽이죠. 아이들 방 쪽에 발코니가 있다라는 거. 조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냉장고 놓는 자리, 그리고 주방인데 주방 옆에 실외기실하고 발코니죠. 여기가 세탁실인 것 같아요. 거실, 그리고 침실, 안방이죠. 여기가 안방에 드레스룸, 그리고 이렇게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뭐 공간은 아주 잘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어디 뭐 빼먹는 공간이 아예 없죠. 요거 하나인데 요거는 이제 배관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있는 것 같고, 나머지 공간들은 꽉꽉 채워서 됐고, 그리고 여기가 분양할 때 당시에 에어컨 2대가 있습니다. 요 거실하고 침실에 에어컨 2대, 시스템 에어컨이죠. 2대를 무료로 분양할 때 당시에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은 지금 감정 가격이 6억대잖아요. 6억대. 그리고 한번 유찰된 가격이 4억 3천인데 이 가격을 넘길 수 있을지 아니면 요 가격 밑에서 낙찰될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주변 시세를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금남 용포리, 금남 두진 리버빌 아파트예요. 103동 3층 물건이네요. 좀 저층이죠. 2억 8,200만 원인데 감정 가격이 한번 유찰될 것 같아요. 입찰기일은 2월 8일입니다. 그러면 한번 유찰되면 3월달 정도에 나오겠죠. 59 타입이고요. 대부회사가 경매 신청했네요. 금남면 대평리 용포리라고 합니다. 용포리 있는 여기에 있고, 두진 리버빌하고 미소지음인가 뭐 이렇게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재건축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가 아직 2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23년.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그냥 수익률 임대 놓고 뭐 이런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렴하게 받으면 괜찮다, 비싸게 받으면 어렵다. 사용 승인이 2000년도잖아요. 15층 중에 3층, 그리고 가격 시점이 22년 10월, 가장 높은 시점에 가격을 감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9 타입이고요. 금남면 복지센터가 있대요. 여기에
그러니까 주민센터가 바로 옆에 있고요. 주변에 뭐 관공서라든지 파출소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소규모 아파트 단지도 있고 근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대평시장도 있죠. 생활하는데 그리 불편하지는 않아요. 말소기준 권리가 2018년 6월 29일이라고 되어 있고 배당 요구는 2023년이네요. 23년 1월 9일. 그러나 기타 임차인 현황을 봤더니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임대차 관계는 없다고 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보니까 요 말소기준 권리 나오고 있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 나오고요. 임대차 내역 없다고 나옵니다. 비고란 이런 것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가격만 뭐 잘 분석하시면 될 것 같죠? 두진 리버빌 현황조사서식이군요. 집행관에 나갔을 때 보니까 뭐 소유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한테 문의를 했대요. 했더니 임대차 관계는 없다고 합니다. 가격을 봤더니 전세는 한 1억 5천 정도, 그리고 월세는 2천에 60 정도, 그리고 전세 1억 4천, 매매가 한 3억대 나오네요. 그러면 감정 가격이 2억 8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가격대하고 비교를 하면 뭐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억 8천대고 뭐 유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입니다. 5개 동이 있고 913세대가 있네요. 그리고 주차 대수는 0.77, 한 대도 채 안 돼요. 그래서 주차는 이제 주변에 이런 데를 이제 세우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지하 주차장도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 같은 거 분석해 보시고, 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 그리고 관리비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조사해 보셔야 되겠죠. 여기는 소유자가 점유. 첫 번째 물건은 임차인인데 선순위 임차인. 자, 이제 세 번째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곡동의 수르베 마을이에요. 6단지 615동 8층입니다. 감정 가격은 6억 2,400만 원이고요. 한 번 유찰된 가격 4억 3,680만 원. 또 유찰됐어요. 뭐 이 가격에 낙찰이 안 되겠죠, 지금. 최저가가 3억 576만 원. 이제 반값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이거의 10% 3,057만 6천 원이네요. 7위 타입이에요. 7위 타입이라는 건 이제 30평을 말하는 거고요. 저축은행에서 경매 신청했습니다. 제가 한번 저번에 여기를 단지 모습을 제가 찍어서 올린 게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각 물건 현황을 볼게요. 가격 시점이 22년 7월이래요. 이제 가장 높았던 시기일 수도 있어요. 사용 시기는 2019년이네요, 여기가. 그러면 4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72.59 타입이고요. 대지권이 미등기네요. 감정 가격에 포함했다라고 합니다. 열병합이고, 대지권 미등기고,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는데, 여기가 아직 획지 정리가 다 안 끝났을 거예요. 만약에 획지 정리가 끝났다면, 대지권 등기를 하나하나씩 하고 있겠죠.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여기 이제 방곡고등학교가 바로 있는데, 초등학교나 이런 것들은 좀 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봤더니, 말소기준 권리가 2019년 9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요거 배당 요구 종기일 22년 10월 11일이고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대 연락을 봤더니 2019년 9월 16일 날 다른 분이 한 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분이 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 9월 30일, 요 9월 16일이죠. 그러면 빠를 수 있네요. 빨라요, 이분이. 그러면 계약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현황조사에는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유자 세대가. 그럼 이분은 동거인이든 아니면 임차인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임차인인지 동거인인지 아니면 뭐 무상임대차인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요걸 제가 얼핏 한번 저번에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사하는 방법을 올려드린 방법이 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요거 말소기준 권리죠. 근데 여기 보면 임대차 내역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지권 미등기, 대지권 유무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이게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적어놨고요. 임대차 내역은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까 그 지금 선순위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있다라고 했죠. 지금 전입세대 열람에 만약에 그분이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낙찰받고 나서. 제가 볼 때는 뭐 진정한 임차인은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대박 노블랜드의 선순위 임차인하고 이거의 임차인하고는 다르다. 격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황조사를 보니까 615동 8층 방곡동 수르베마을 6단지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으로 안내문 부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도 폐문이에요, 폐문.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전입되어 있는 이분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세대 열람을 보시면 소유자 세대가 있고 지금 아까 누구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아마 나올 거예요, 따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센터에 가서 한번 전입세 열람 한번 띄워보시고요. 요즘 또 말이 많은 게 있죠. 도로명 주소하고 집원 주소로 이걸 다 떼야 돼요, 무조건. 도로명 주소만 떼어도 안 돼요. 집원 주소까지 해가지고 전입세 열람 2개를 띄셔야 합니다. 이번 전세 사기에 보니까 뭐 도로명 주소에는 나오고 집원 주소에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전세 사기 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르베마을 6단지 더샵 예미지죠. 매매는 5억 9천, 뭐 5억 7천, 5억 7억 2천도 있네요. 이야, 이건 너무 비싸, 이거요. 요 정도 가격. 예, 요게 맞겠죠. 그리고 812세대 총
20개동이고 1005세대 1.23대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로 작은 평형대가 많아요. 59 타입하고 72 타입, 84 타입까지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는 이렇게 넓어요. 넓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초등학교가 요 수르베 마을 5단지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하고, 고등학교는 이제 방곡고등학교가 있고, 뭐 주민센터나 이런 거는 여기 방곡동으로 가셔야 되죠. 3단지 뭐 2단지 있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BRT 정류장도 여기 3단지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멀죠. BRT 라인도. 그런 것들이 일단 위치적으로 입지 조건이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고 매매도 잘 안 되고 임대도 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경매들이 자주 나오고 있다. 이쪽이 그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평면도를 봤더니 이렇게 침실인데 이 물건이 이쪽이 그 등산로인가요? 그 산 쪽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봐요. 그럼 이쪽이 산 쪽을 바라보니까 동쪽, 아니다, 서쪽이죠. 서쪽을 바라보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남쪽 단지 내를 바라보는 거예요. 남쪽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피 공간이겠죠. 여기가 대피 공간인가요? 잘 모르겠네. 여기가 대피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가 실외기실인 것 같고요. 여기가 저기죠. 세탁실, 주방, 발코니, 드레스룸도 있고,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이런 숨은 공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숨은 공간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 공간이. 그래서 이런 공간, 쓸데없는 공간들을 감춰놓은 공간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좀 높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 때문에 좀 좁게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이런 것도 여기 터져가지고 이렇게 팬트리 공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3건의 경매 물건을 봤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3건인데, 보람동 호리홀마을 1단지는 이번에 낙찰될 거고요. 용포리 두진 리버빌이죠. 요거는 유찰될 거고요. 방곡동 수르베마을 6단지도 반값 아파트로서 낙찰이 될 겁니다. 여기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요. 여기도 선순위 전입된 사람이 있는데, 요거와 요거는 달라요. 요거는 진정한 임차인, 그리고 인수될 수 있는 임차인, 요거는 거짓 임차인일 확률이 높다. 요거는 가장 임차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아니면 동거인일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종시에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 3건을 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